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국회 연결합니다. 김나연 앵커. 네,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는 오늘까지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치가 실종된 국회에서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당 창당이라는 새로운 길을 준비한 입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그 누구보다 답답할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신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국회가 지금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일주일째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하 의원께서는 SNS에 이 관련된 언급도 하셨잖아요. 네. 바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새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무법천지죠.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이 뭐냐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선거법 때문에 그래요. 선거법은 축구로 치면 게임의 룰입니다. 예. 근데 게임의 룰이 우리 뭐 제가 쉽게 비유하면 국회에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잖아요. 예. 메이저리그는 뭐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한국당이에요. 예. 큰 당 두 당이에요. 그럼 여기가 축구를 하면 두 당의 룰은 합의는 해야 돼. 두 당은 합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당이 나머지 마이너리그에 있는 팀들하고 합해가지고 이 룰을 강제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두 당이 큰 당 두 당이 합의 안 되면 포기해야죠.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럼 책임이 더 민주당에게 민주당 있다. 나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좀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탄핵도 안 당하고 우리가 더 큰 당이었어요. 마이너리그에 있는 당들하고 합해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난리가 지금 나지. 예, 민주당 상황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협치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협의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뭐 다수들과 협치를 하는 과정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게 한번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만큼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법은 룰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개헌보다 헌법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실제로 헌법 바꾼 게 8번이었고요. 헌법이 9번 바뀌었고요. 예. 선거법이 8번 바뀌었어요. 헌법은 3분의 2 동의하면 바뀌었지만 선거법은 만장일치였어요. 그럼 자기들 룰에 관한 법이었기 때문에 예. 아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세다고 자기 마음대로 룰 바꾸면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독립운동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당이 비호감당이라고 인기 없다고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룰에 관한 법을 정말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협치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한국당에게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협치 안 들어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선거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1당이어도 2당이 우리 합의 안 할래?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거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고 나면 한국당은 물론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더 동참하실 할 겁니까? 거예요. 저 기저귀 차고 할 거예요. 24시간, 48시간. 지금 그러면 다 당 차원에서 같은 입장이신 겁니까? 아니, 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안의 룰을 정한다. 요즘 와이프 빼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하면 참을 수 있어요. 뒤집어야지.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군소정당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이게 지금 뭐 선거에 표에서의 뭐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거기에 민주성을 다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강 차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사기였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드러났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 법안이 심상정 법안이잖아요. 심상정 법안을 누가 반대하죠? 심상정이 반대합니다. 왜 자기가 법 만드는데 자기 법을 반대해요? 정의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원안대로 상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좋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내가 법 반대를 하는 거 발의한다고 아니겠습니까? 항상 통과되지 않아요. 내가 발의하는 법은 항상 통과되게 하면은 그게 국회가 심상정 국회입니까? 심상정을 위해서 300명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본인이 원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으면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세요. 그럼 게임 끝나요. 근데 어쨌든 그게 부결될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 선거법 내용 우리 국민 아무도 몰라요. 국회의원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 심상정만 아는 선거법.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심상정 의원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이 원안 상정하면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라고 한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어차피 다 표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이 발의 철회하면 좋고요. 예. 예? 왜냐하면 상정해가지고 또 부결되면 민주당, 뭐 정의당 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총선 끝나면 총선 때 이걸로 심판을 하자는 거예요. 선거법을 확실히 바꾸자. 예. 민주당이 내세워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면 힘을 얻는 것이고 과반이 안 되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선거법이 민생에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지난 10일이었죠.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통과 과정을 두고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었는데 하 의원께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솔직히 그 과정은 예. 저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예산은 통과돼야 되고 예. 참 옛날에 우리 보수가 찾겠다 싶은 게 저 방법을 몰랐어요. 저 방법을 알았으면 우리도 그냥 밀어붙이는 건데 항상 일일이 계속 협상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그 예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 내용이에요. 우리 예산 내용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갑자기 상정해서 표결을 붙여버린 거예요. 예산 내용을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아니 우리가 표결을 하려면 저 예산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 찬성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반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올려서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일부 보수 그 정당 내에서도 이제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일부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 내용을 일부 좀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그분들은 뭐 예산 통과 많이 시키면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저는 안 통한다 보고요. 욕 들으실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하잖아요. 예. 말로는 그 예산 모른다고 반대해놓고 세금 도둑 당했다 그래놓고 도둑놈이 자신이네. 그잖아요. 자기가 도둑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이제 없어져야 되고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대다수가 몰랐어요. 한두 명 아니에요? 예산 자랑한 그건 사람이? 누군 알고 누군 모르고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그거는 겁니까? 아마 예결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예. 최종 예산은 모르지만 이 예산이 들어갈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건너로 좀 이야기를 들어서라도 아니, 좀 알 수 추측이 있는.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랬겠죠. 이 예산안 통과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뭐 이런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희상 의장이 지금 가장 욕되는 게 아들 문제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아들도 출마할 수 있죠. 뭐 출마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희상 의장 그 지역구에 지금 문희상 의장이 현역 의원인데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조직, 그죠? 정보, 그다음에 백이거든요. 누가 지원해주냐? 국회의장 아버지, 후광에 그 조직, 그 정보. 그러면 요즘 청년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적어도 제가 볼 때 나오고 싶으면 다른 지역구 나가든지 대한민국이 한 지역구라고 봐야죠. 그리고 아니면은 4년 있다가 나오시라. 다음 22대 국회 그죠. 총선에 나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바로 뒤에 나와서 아버지랑 비슷하게 닮은 분이 많이 닮았더만요. 사진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정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새로운의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올드 보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우리는 청년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은 청년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20, 30대가 자기 한국당을 지지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내가 한국당 지지라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나는 새로운 보수당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있기 전에 우리 청년 지지율은 2030 지지율은 한국당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그대로 가지고 더 극대화시키겠다. 예. 그래서 어르신 보수가 이제 한국당이라면 우리는 청년 보수. 그게 새로운 보수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또 SNS에
새로운 보수는 근육 자랑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이 국회 내에 이런 진입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을 좀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는 근육 보수가 아니라 심장 보수입니다. 근육 자랑하는 보수가 아니라 심장으로 공감하는 이런 보수인데 사실 화난다고 손 쓰면 역효과 나죠. 한국당이 뭐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겁박을 하면 민주당이 더 좋아하죠. 야당복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런 식의 근육 보수, 힘자랑 보수 하면은 민주당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 민주당 영구집권에 계속 그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 대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국당과는 다른 보수당이라고 하는 지금 이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는 지금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당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가장 합리적인 안은 원래 패스트트랙이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 그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방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럼 그 원안을 그대로 올려서 표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결하자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서 표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정하자 그러면 그 절차에만 서로 동의할 수 있으면 필리버스터도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선거법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싶어가지고 누더기 계속 지금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당명의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다 보니 보수라는 어떤 이념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어서 당의 외연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보수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최근에 영국 보수당이 있죠, 노동당이 있죠, 보수당이 압승했습니다. 거의 5분의 3 정도로 싹쓸이를 했는데요. 거기 중도가 다 찍었죠. 중도표가 찍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잘하면 중도가 찍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은 보수로 한정된 게 아니라 중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보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 중도 보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믿음직하고 우리가 잘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우리를 밀어주시겠죠. 앞으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중도에 대한 포섭이라고 한다면 안철수계 의원들의 합류가 굉장히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신당 창당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1월 말쯤에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합류하나 싶었는데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아니고 안철수 본인, 의원 측에서 그런 의견이 네, 나왔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아쉽죠. 아쉽고 우리는 뭐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고. 근데 뭐 안철수 전 대표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우리 창당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창당은 창당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뭐 안철수 전 대표랑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요. 굳이 뭐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협력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계 의원님들하고는 지금 변혁이란 의원들 모임을 15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 안에서 그 의원님들은 또 나중에 또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 당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중에는 뭐 저희들은- 합류할 의사가 좀 있다는 분들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미리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그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같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경제 안보 다 망치고 계속 싸움판만 유도하고 그런 인식이 똑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라는 이름을 넣은 것을 두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 계속해서 답을 주지 않다 보니 이제는 일정 부분 좀 선을 긋기 위한 명확성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럼 그건 아니네요. 계속해서 좀 그건 아니고 예. 사실은 우리가 당명을 중도 보수당 이라고 하려고 하시나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브랜드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브랜드명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개혁 보수, 두 번째가 새로운 보수. 예. 그래서 개혁 보수 하면 사실 연상되는 게 유승민 대표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건 빼고
새로움의 사실 중도가 내용적으로 예. 들어가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당 일자는 뭐 1월 10일 정도면 나오게 1월 되나요? 초순에, 초순이라 그러면 10일까지인데 완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신 하태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번 지원장이었습니다.